그녀는 겁이 났습니다. 외국인, 부상, 편견, 그리고 조롱.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건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무대 위에 선 한국 소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울림을 만들어냈고 그날 체육관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단지 한 번의 품새였지만 그 속엔 용기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뉴저지의 가을 햇살이 체육 특성화 고등학교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한세미는 교실 맨 뒤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7살의 작은 체구였지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운동선수 특유의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교실 안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레슬링부 학생들이 어제 있었던 지역 대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축구부 친구들은 다음 주 예정된 경기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하지만 세미 주변만큼은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체육 이론 담당인 존슨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격투기의 역사에 대해 배워볼 예정입니다. 특히 서구 문명이 발달시킨 레슬링과 복싱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세미는 고개를 숙이고 노트에 펜을 굴렸습니다. 선생님의 말투에서 은근히 드러나는 편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학교에 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녀가 태권도 유망주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클라우스, 내가 레슬링에 대해 설명해 보겠니? 존슨 선생님이 교실 중앙에 앉아 있는 금발의 큰 체격 학생을 가리켰습니다. 클라우스 피아치가 자신있게 일어났어요. 키가 거의 180cm에 달하는 그는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레슬링은 고대 그리스 올림픽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진짜 격투기죠. 요즘 아시아에서 유행하는 춤 같은 무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폈어요. 클라우스의 시선이 잠깐 자신을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발적이고 비웃는 듯한 눈빛이었죠. 맞습니다, 클라우스. 존슨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용성 면에서 서구의 격투기는 확실히 우수하죠. 동양 무술은 문화적 가치는 있지만 실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중학교 때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바로 그때 자신이 보여줬던 완벽한 돌려차기, 관중들의 우렁찬 박수 소리. 하지만 그 모든 게 무릎 인대 파열과 함께 산산조각 났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세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떠들썩하게 식당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혼자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도서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샌드위치를 꺼내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는 레슬링부 학생들이 야외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클라우스가 후배들을 지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확실히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세미에게는 어딘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힘만 있고 정신적인 깊이가 없어 보였달까요? 한국 음식 드세요? 불쑥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미가 고개를 돌리자 히스패닉계 남학생이 서 있었어요. 마르코 루이스였습니다. 축구부 소속이지만 성격이 온화해서 다른 운동부 학생들과는 좀 달랐죠. 아니요, 그냥 샌드위치예요. 세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마르코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궁금했는데 체육 시간에 스트레칭 하시는 모습이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혹시 무용이나 체조 배우셨나요? 세미의 몸이 경직됐어요. 들키고 싶지 않았던 비밀이 발각될까봐 불안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몸이 좀 유연한 편이라서요. 마르코는 세미의 표정을 읽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이 학교 적응하기 어렵죠?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특히 운동부 학생들은 서열 의식이 강해서 말이에요. 그날 오후 체육 시간 세미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기본적인 피트니스 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태권도 동작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스트레칭을 할 때마다 과거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클라우스가 지나가다가 일부러 세미 앞에 멈춰 섰어요. 야, 너 혹시 쿵푸라도 배웠어? 동작이 좀 이상한데?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죠.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억울함이었을까요? 방과 후 세미는 버스 정류장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용진은 여전히 한국식 정장을 고집하는 4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태권도장에서 직접 차를 몰고 와서 딸을 데리러 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어요. 그냥 똑같아요. 세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세미는 자신의 방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벽에는 예전 태권도 대회에서 받은 트로피들이 먼지가 소복이 쌓인 채 외면받고 있었어요.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중학교 시절 훈련 일지였습니다. 매일매일 기록했던 연습량, 새로 배운 기술들, 대회 일정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세계 대회 우승 후 목표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또박또박 써져 있었습니다. 세미야, 저녁 먹자. 아래층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식탁에는 어머니가 해놓은 김치찌개와 밑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용진은 묵묵히 밥을 먹으면서도 틈틈이 딸의 표정을 살폈어요. 세미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점점 더 말이 없어지는 것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도장에 새 학생이 왔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12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인데 너만큼 재능이 있어 보여.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선생이 없어서 고민이야. 세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의도를 눈치챘거든요. 아빠, 저 이미 말했잖아요. 다시는 안 한다고요. 그래도 내가 아니어도 혹시 조언 같은 걸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싫어요. 세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자꾸 그러세요? 제가 다신 못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때 2해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세계 유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결승전 상대는 러시아 선수였어요. 키도 크고 팔다리도 긴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경기는 접전이었어요. 2대1로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세미는 자신만의 필살기인 뒤돌려차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몸을 돌리면서 오른발로 상대의 머리를 겨냥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착지하면서 왼쪽 무릎에 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고 세미는 매트 위에 쓰러졌습니다. 관중석에서 들리던 함성 소리가 순식간에 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세미, 세미. 아버지가 경기장으로 뛰어들어 오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들것을 가져왔고 그녀는 그렇게 경기장을 떠나야 했어요. 금메달은 목에 걸었지만 그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말이 들려왔어요. 완전한 재활은 최소 2년이 필요하고 예전만큼의 고강도 운동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아니야, 세미야. 아빠가 미안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 건 아닐까 싶어서. 아빠, 저 이제 태권도 그만할래요. 다신 하기 싫어요.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어땠는지 지금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실망보다는 자책감이 더 컸던 것 같았어요. 자신이 딸을 너무 몰아세운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 말이죠. 세미야. 현재로 돌아온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아빠는 정말 내가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너무 움츠러들어 있는 것 같아서. 태권도를 할 때 너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
세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엎드려서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마르코였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힘들어 보였어요. 괜찮나요? 내일 점심 같이 드실래요? 세미는 한참 동안 답장을 고민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결국 실망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면 연민의 시선으로 볼 테고 그건 더욱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세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뉴저지의 밤하늘은 한국에서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별도 다르고 달빛도 낯설었어요. 모든 게 어색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래층에서 늦게까지 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나름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도장을 정리하고 미국까지 온 것도 모두 자신 때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 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미의 무릎이 의사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요.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 가벼운 운동도 가능한 상태였어요. 다만 세미 스스로가 다시 다칠까봐, 다시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3주가 지난 어느 날 학교에 큰 소식이 퍼졌습니다. 2달 후에 열릴 지역 고등학교 체육 박람회에 학교가 참가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각 학교마다 특색 있는 운동 종목을 선보이는 행사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당연히 레슬링으로 나가야죠. 클라우스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1등 했잖아요. 체육 교무실에서는 교장인 세바스찬 캐드리와 체육 교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캐드리 교장은 4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어요. 과거 미국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특별한 것을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젊은 여교사인 김슨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도 교육적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성이라. 캐드리 교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학교의 강점은 실전 중심의 서구 스포츠 교육입니다. 굳이 그걸 희석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한편 마르코는 며칠 전부터 세미에 대해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체육 시간마다 보이는 그녀의 특별한 몸놀림, 그리고 가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동작들이 범상치 않았거든요.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술, 태권도 유소년 대회. 여러 키워드로 검색하던 중 우연히 2년 전 세계 유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세미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마르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 마르코가 조심스럽게 교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혹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마르코? 마르코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우연히 찾게 된 건데요. 우리 학교 한세미 학생이 나온 영상입니다. 교사들이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곳에는 2년 전 세계 유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세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완벽한 발차기와 품새, 그리고 시상대에서 태극기를 바라보며 울먹이던 모습까지. 이건 정말 우리 학교 학생 맞나요? 김슨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 얘기를 전혀 안 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캐드리 교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영상 속 세미의 실력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과거 자신이 국제대회에서 한국 선수에게 당했던 쓰라린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흥미롭습니다. 캐드리 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이 현재를 보장하지는 않죠. 게다가 부상으로 활동을 중단한 선수가 다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마르코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한번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나 해서. 캐드리 교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교육청에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으니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군요. 그날 오후 세미는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한세미 학생, 앉으세요. 캐드리 교장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혹시 태권도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세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인터넷에 영상이 있더군요.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캐드리 교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2달 후 박람회에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볼 생각은 없나요? 아니요. 세미가 즉시 대답했어요. 절대 안 해요. 저는 더 이상 태권도 안 합니다. 왜죠? 그 정도 실력이면. 부상 때문에 그만뒀어요. 다시는 할 수 없어요. 세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캐드리 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네요. 하지만 혹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말하세요.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교무실을 나온 세미는 다리에 힘이 빠져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숨기려고 했던 과거가 들통난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세미. 마르코가 뒤에서 뛰어왔어요. 미안해요. 제가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좋은 의미로 한 건데. 왜 그랬어요? 세미가 돌아서며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저는 세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기 애들이 세미를 무시하잖아요. 특히 클라우스 같은 애들 말이에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세미는 마르코의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제 허락도 없이.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는데.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안 할게요. 세미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르코는 죄송한 마음에 뒤를 따라갔지만 세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소식은 금세 학교 전체로 퍼졌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미의 영상이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댓글들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우리 학교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 태권도 금메달리스트라니 대박. 그런데 왜 숨기고 있었지?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동양 무술은 그냥 쇼예요. 실전에서는 못 써요. 클라우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레슬링이 진짜 격투기죠. 태권도는 춤이나 다름없어요. 세미는 핸드폰을 끄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말이 없었어요. 이용진은 딸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빠. 세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옛날 영상이 퍼졌어요. 학교에서 박람회에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용진의 손이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신호등에 멈춘 차 안에서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가족의 식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이용진은 젓가락을 놓고 딸을 바라봤어요. 세미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세미야, 아빠가 며칠 동안 생각해봤는데. 이용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빠. 세미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전엔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그때는 아빠가 너를 너무 밀어붙인 게 아닐까 싶어서 죄책감이 컸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잖아. 이용진의 마음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딸이 부상당했을 때의 충격으로 무조건 말리려고 했지만 세미가 점점 위축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의사도 조심하면 일반적인 운동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었고요. 아빠는 그냥 내가 당당했으면 좋겠어. 숨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보여줬으면 해. 물론 무리는 하지 말고 말이야. 세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아버지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무릎이 또 다치면요? 시간은 2달이나 있어. 천천히 생각해봐도 돼. 아버지가 덧붙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세미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운동장을 걸으면서 마음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체육관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마르코가 혼자 축구공을 차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개인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르코. 세미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마르코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세미,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냥 일찍 일어나서요. 마르코는 왜 이렇게 일찍 연습해요? 축구부에서 제일 못해서 그래요. 남들보다 2배는 연습해야 따라갈 수 있어요. 마르코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요. 세미 허락도 없이 영상을 보여줘서. 세미는 마르코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어차피 언젠가는 들킬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 박람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세미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다시 다치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실력도 많이 떨어졌을 텐데. 그런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처음 축구할 때 공이 무서웠어요. 맞으면 아프잖아요. 마르코가 축구공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피하기만 하면 영원히 못하게 돼요. 그 말에 세미는 가슴 깊숙이 무언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해온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계속 피하고 숨고 도망치기만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다면 도와줄 거예요? 세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죠. 저도 태권도 조금 배워본 적 있어요. 어릴 때 잠깐이지만 말이에요. 그날 오후 세미는 용기를 내서 교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캐드리 교장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세미 학생. 마음이 바뀌었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게 해주세요. 경쟁이 아니라 시범으로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동작들로만 구성하겠습니다. 캐드리 교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는 세미가 실패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야 동양 무술의 한계를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세미와 마르코의 특별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6시 체육관에서 만나서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연습했어요. 발을 이렇게 올리고 무릎은 가슴까지. 세미가 마르코에게 기본 자세를 가르쳐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2년 동안 태권도를 완전히 멀리했던 세미에게는 모든 동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몸도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았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 있었어요. 아직 몸이 기억하고 있네요. 마르코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조금만 연습하면 금세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세미에게는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왼쪽 무릎이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의사는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다고 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훈련 일주일째, 드디어 아버지가 체육관에 나타났어요. 이용진은 문 뒤에서 딸의 연습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미의 움직임에서 예전의 우아함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아빠, 세미가 아버지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계속해. 아빠는 그냥 보고 있을게. 이용진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날부터 이용진도 조용히 훈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세미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봤어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동작들로 구성해보자. 이용진이 제안했습니다. 품새 중심으로 하면 어떨까? 태극 품새 정도면 충분히 아름답고 안전해. 품새는 정해진 동작을 연속으로 수행하는 태권도의 기본 형태였어요. 실전 겨루기보다는 안전하면서도 태권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태극 1장부터 시작해보자. 아버지가 세미 앞에 서서 시범을 보였어요.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작은 여전히 정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세미는 아버지의 움직임을 따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몸이 기억을 되찾아갔습니다. 마르코도 옆에서 열심히 따라했고요. 몇 주가 지나자 세미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무릎 상태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하니까 예전의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좀 태권도 하는 사람 같네요. 마르코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의 시선들은 곱지 않았습니다. 특히 클라우스는 세미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과연 실전에서도 그 춤을 출 수 있을까? 클라우스가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세미는 그런 시선들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자신이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람회까지는 이제 한 달 조금 남았거든요. 박람회를 3주 앞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육청에서 담당관이 학교를 방문한다는 것이었어요. 문화 다양성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각 학교의 프로그램을 점검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캐드리 교장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사실 그는 세미의 태권도 시범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 학교 이미지에 타격이 될까봐 걱정이었죠. 존슨 선생님, 혹시 한세미 학생 컨디션은 어떤가요? 캐드리 교장이 물었어요. 글쎄요. 열심히 연습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완전히 예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작에서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이거든요. 캐드리 교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인데 백업 플랜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 클라우스의 레슬링 시범을 메인으로 하고.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교육청 담당관인 로버트 윌슨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캐드리 교장 선생님. 오늘 학교 프로그램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학교는 전통적으로 레슬링과 축구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 전통 무술도 있다고 하던데요. 윌슨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요즘 교육청에서 문화융합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캐드리 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건 아직 준비 단계라서. 한번 봐도 될까요? 제가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말이에요. 결국 캐드리 교장은 어쩔 수 없이 체육관으로 윌슨을 안내했습니다. 마침 세미와 마르코가 연습 중이었어요. 이용진도 함께 있었고요. 와, 정말 인상적이네요. 윌슨이 세미의 품새를 보며 감탄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교육이죠. 세미는 갑작스러운 관람객들 때문에 긴장했어요. 평소보다 동작이 경직되었고 중간에 균형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캐드리 교장이 재빨리 말했어요. 학생이 부상해서 회복 중이라서. 오히려 그런 스토리가 더 의미 있죠. 윌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모습,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과정. 정말 교육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람회가 정말 기대되네요. 윌슨이 돌아간 후 캐드리 교장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교육청에서 기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실패했을 때의 책임도 크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클라우스가 체육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세미와 마르코가 연습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어요. 야, 한세미. 클라우스가 거만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박람회에 나가는 건 실수인 것 같아. 왜요? 세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태권도가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 그냥 폼만 그럴듯한 춤이잖아. 실전에서는 아무 소용 없어. 마르코가 끼어들었어요. 클라우스, 그만해요. 태권도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요? 내가 뭘 안다고? 클라우스가 비웃었습니다. 레슬링은 올림픽에서도 가장 오래된 종목이야.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맞붙어서 하는 거라고. 그런데 태권도는 그냥 혼자서 춤추는 거잖아. 세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시비 걸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해요.
세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람회에서 보죠. 뭐가 진짜인지 관중들이 판단할 겁니다. 클라우스는 예상치 못한 세미의 당당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좋아. 그럼 박람회에서 누가 더 박수를 많이 받는지 보자고. 그날 저녁 세미는 집에서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세미가 불안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세미야, 태권도는 남을 이기기 위한 게 아니야. 이용진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빠는 알고 있어. 하지만 클라우스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태권도는 실전에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이용진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어요. 태권도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무도야. 강함의 기준이 주먹질 잘하는 게 전부는 아니거든. 아버지의 말에 세미의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캐드리 교장이 세미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한세미 학생, 미안하지만 박람회 참가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학교 이미지를 생각해서 말인데. 만약 실수라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윌슨 담당관의 기대가 너무 크거든요. 대신 클라우스의 레슬링 시범으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요? 세미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취소라니요. 교장 선생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습니다. 다만 안전상의 문제와 학교 명예를 고려해서. 바로 그때 마르코가 교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마르코는 핸드폰을 들고 들어왔어요. 교장 선생님, 큰일 났어요. 세미 영상이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세미가 품새를 하는 영상이 수천 번 공유되고 있었어요. 댓글들도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고요. 정말 대단한 무술이네요. 아름답고 동시에 강력해 보여요. 공연이 언제인가요? 직접 보고 싶어요. 이런 학생이 우리 지역에 있다니 자랑스럽네요. 캐드리 교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미의 공연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일단 계획대로 진행하죠. 캐드리 교장이 마지못해 말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요. 세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후퇴할 곳이 없어진 거였거든요. 박람회 당일 뉴저지 체육특성화 고등학교 체육관은 평소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다른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어요. 입구에는 각 학교의 특색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고 체육관 안에는 여러 종목의 시범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미는 준비실에서 도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얀 도복에 검은 띠를 매는 순간 2년 만에 다시 느끼는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 마세요. 마르코가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우리 연습한 거 그대로만 하면 돼요. 고마워요, 마르코. 마르코가 옆에서 도와줘서 정말. 세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이용진이 준비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도 도복을 입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함께 품새를 선보이기로 했거든요. 세미야, 기억해. 오늘은 남을 의식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집중해. 태권도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야. 네, 아빠. 체육관에서는 이미 다른 학교들의 시범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레슬링, 체조, 농구 등 다양한 종목들이 관중들의 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클라우스의 레슬링 시범은 박력 넘치는 기술로 큰 호응을 얻었어요. 다음은 우리 학교 한세미 학생의 태권도 시범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미가 체육관으로 걸어 나갔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학생이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그 아이구나. 정말 어려 보이는데 괜찮을까? 세미는 무대 중앙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관중석 한편에서 클라우스가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미는 그 시선을 무시했어요.
대신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태권도는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태극 일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첫 번째 동작이 시작됐습니다. 준비 자세에서 시작해서 몸통 맞기, 앞차기, 아래 맞기. 하나하나의 동작이 정확하고 힘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관중들이 조용해졌어요. 세미의 움직임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태권도 품새는 단순한 동작의 나열이 아니었어요. 각각의 움직임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태극 2장, 3장으로 이어지면서 세미의 동작은 점점 더 유연해졌어요. 무릎 상태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관리하며 연습한 덕분이었죠. 와! 관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특히 돌려차기 동작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세미의 발이 공중에서 완벽한 아치를 그리며 정확한 타겟을 향했어요. 착지도 안정적이었고요. 클라우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관중들이 세미의 시범에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품새가 끝나자 세미는 다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체육관에 큰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와 함께 고려 품새를 선보이겠습니다. 이용진이 무대로 나왔어요.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부녀가 나란히 서자 관중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고려 품새는 태극 품새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와 딸이 완벽한 호흡으로 같은 동작을 선보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중간에 세미의 무릎이 약간 흔들렸어요. 뒤돌려차기 동작에서 균형을 잃을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관중들이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세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며 다시 중심을 잡았어요. 바로 그때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동작까지 완벽하게 마친 후 부녀는 동시에 정중한 인사를 했어요. 체육관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브라보! 누군가가 외쳤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있던 윌슨 교육청 담당관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다른 관중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체육관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세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관중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활짝 웃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클라우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체육관을 나갔습니다. 자신의 레슬링 시범보다 훨씬 큰 호응을 받은 세미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세미. 마르코가 뛰어와서 세미의 손을 붙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무대를 내려온 세미에게 여러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박수를 보내주고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함께 찍자고 했어요.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한세미 학생, 정말 훌륭한 공연이었습니다. 캐드리 교장이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세미는 깨달았어요. 오늘의 성공은 단순히 잘 해내서가 아니라 자신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박람회가 끝난 후 며칠간 세미의 태권도 시범 영상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특히 아버지와 함께한 고려 품새 영상은 감동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세미가 핸드폰을 들고 흥분해서 말했어요. 조회수가 10만 번을 넘었어요. 이용진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줄은 몰랐는데. 댓글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진짜 무술의 아름다움을 봤다. 부녀의 호흡이 정말 감동적이다. 태권도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 같은 내용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물론 일부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압도적으로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세미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꿈을 되찾은 소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어요. 기자는 세미의 부상 경험과 미국 이민, 그리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서 일어났어요. 박람회 이후 세미를 보는 동급생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미야, 저도 태권도 배울 수 있을까요? 평소 말을 걸어본 적 없던 여학생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해요. 세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세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태권도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묻기도 하고 간단한 동작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도서관에서 외롭게 지낼 필요가 없어졌어요. 한편 클라우스는 박람회 이후 며칠간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세미의 시범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러움, 존경, 아니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이민 온 후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작정 강함에만 집착했던 모습들. 어쩌면 자신도 세미처럼 상처받은 아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람회 일주일 후 캐드리 교장은 전교생이 모인 조회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학생 여러분, 지난주 박람회에서 우리 학교 한세미 학생이 보여준 태권도 시범을 모두 봤을 것입니다. 캐드리 교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 모두 교장의 진지한 표정에 집중했어요. 25년 전 저는 미국 레슬링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준결승에서 한국 선수와 경기를 했는데 제가 졌습니다. 캐드리 교장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때의 패배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는 오랫동안 동양 무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강인한 모습만 보여주던 교장의 솔직한 고백에 놀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미 학생의 시범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무술에는 동서양의 구분이 없다는 것도요. 캐드리 교장이 세미를 바라봤습니다. 한세미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세미는 깜짝 놀라며 앞으로 나갔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세미 학생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술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용기,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어요. 캐드리 교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태권도를 정식 체육 과목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체육관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세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르코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박수를 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였어요.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세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회가 끝난 후 클라우스는 오랫동안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세미에게 다가갔어요. 세미. 클라우스가 어색하게 말을 걸었어요. 세미가 돌아봤습니다. 클라우스, 무슨 일이에요? 축하해요. 클라우스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세미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인정할게요. 세미는 의외의 말에 놀랐어요. 고마워요, 클라우스. 사실 저도 어릴 때 정체성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클라우스가 털어놨습니다. 유럽에서 이민 와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무시해야만 제가 강해진다고 생각했나 봐요. 정말 미안해요. 세미는 클라우스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서로 이해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혹시 저도 태권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클라우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세미가 활짝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해요. 그날 오후 세미는 아버지의 태권도장에 갔어요.
이용진이 새로 들어온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박람회 이후 도장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거든요. 샘이야, 내 덕분에 도장이 활기를 되찾았어. 이용진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 때문에 한국을 떠나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빠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야. 그날 저녁 세미는 자신의 방에서 오랜만에 태권도 일기를 썼어요. 2년 동안 멈춰있던 기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이번에는 남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태권도의 진정한 의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창밖으로 뉴저지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던 풍경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이제 진짜 자신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르코였어요. 내일부터 태권도 수업 시작이야. 너무 기대돼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세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함께 열심히 해봐요. 한 달 후 뉴저지 체육특성화 고등학교 체육관에는 전에 없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 체육관 한쪽에서는 태권도 수업이 열렸어요. 20명 가까운 학생들이 하얀 도복을 입고 진지하게 연습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 자세. 세미가 앞에서 시범을 보였어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주먹을 허리에 대세요. 마르코와 클라우스가 앞줄에서 세미의 동작을 따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클라우스도 이제는 제법 태권도다운 동작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레슬링에서 쌓은 기초 체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클라우스, 발차기 할 때 무릎을 조금 더 올려보세요. 그래야 정확한 타겟에 맞힐 수 있어요. 세미가 친절하게 조언했어요. 이렇게요? 클라우스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네, 훨씬 좋아졌어요. 이용진도 가끔 학교에 와서 세미를 도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품새를 가르칠 때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태권도는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용진이 학생들에게 설명했어요.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예의와 인내를 배우는 무도죠. 그래서 태는 발, 권은 주먹, 도는 길을 의미합니다. 발과 주먹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아이들도 점차 태권도의 깊은 철학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태권도를 하면 정말 강해질 수 있어요? 한 여학생이 물었어요. 강해진다는 것의 의미가 중요해요. 세미가 대답했어요. 남을 해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 캐드리 교장이 체육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그는 종종 태권도 수업을 지켜보곤 했어요. 오늘도 좋은 수업이었네요. 캐드리 교장이 세미에게 말했어요. 학생들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교 프로그램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던데요. 정말요? 세미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문화융합교육의 성공적인 예라고 하더군요. 세미 학생 덕분에 우리 학교가 유명해졌습니다. 캐드리 교장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태권도 프로그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세미는 마르코, 클라우스와 함께 학교 앞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은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세미가 별로였어요. 클라우스가 웃으며 고백했어요.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클라우스가 무서웠어요. 세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너무 커 보이고 항상 화난 것 같아서요.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모두 서로를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요. 마르코가 중재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으니까요. 클라우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태권도가 진짜 무술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깊이가 있더라고요. 레슬링도 정말 대단해요. 세미가 말했어요. 각각의 무술에는 모두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르지만 모두 의미가 있죠.
바로 그때 세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예전 코치였던 김 관장님이었어요. 세미야, 너 인터넷 영상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김 관장님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에서도 내 이야기가 화제야.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정말요? 관장님도 안녕하시죠? 물론이지. 그런데 혹시 한국 방문 계획 있니? 내년에 국제청소년 교류 대회가 있는데 미국 대표로 참가해보는 게 어떨까? 세미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 대표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어. 문화 교류, 편견 극복. 이런 게 진짜 스포츠 정신이야. 통화를 마친 후 세미는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마르코와 클라우스도 흥분해서 축하해줬습니다. 와, 미국 대표라니. 마르코가 소리쳤어요. 이제 정말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거네요. 클라우스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하지만 세미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메달이나 명예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태권도를 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더 소중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미는 아버지와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 가는 것 말이에요. 이용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세미야, 이제는 내가 스스로 판단할 나이야.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길 바라.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진짜 승리는 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거야. 그날 밤 세미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저지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던 별들과는 다르지만 이제는 이 별들도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는 예전 트로피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처럼 보였습니다. 일기장을 펼쳐서 마지막 페이지에 썼어요. 오늘로 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다. 태권도는 내게 다시 꿈을 주었고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줬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세미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체육관에서는 벌써 몇몇 학생들이 자율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와 클라우스도 와 있었고요. 세미, 어서 와요. 마르코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늘은 뭘 배워볼까요? 클라우스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세미는 활짝 웃으며 도복을 입었습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도복을 입을 때마다 느끼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오늘은 태극 사장을 배워볼까요? 세미가 제안했어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체육관에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그 속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하나의 움직임으로 태권도를 연습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세미는 바로 그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꿈이 있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화의 벽을 허무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제는 남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내 길을 위한 싸움입니다. 한세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품새 한 번으로 마음을 움직였고 편견을 꺾었습니다. 태권도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편견을 마주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소녀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